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네. 지난번에 그 민간 사전 청약했다가 일산에서 일산 아닌가? 어디였지? 파주 운정지구. 파주 운정지구에서 사전 청약을 청약 다 됐는데 받았는데 미안해요. 우리 여기 아파트 못 짓겠어요. I'm sorry. 이게 공지를 딱 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는 그럼 아파트 할 거 없는 거야? 사전 청약 받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네. 요런 사례가 지금 또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장수원 기자님이 이왕 한번 손댄 거 그렇기도 하고 끝까지 한번 더 한다. 왜 그 건설회사는 짓기로 한 걸 안 짓는 거야? 이유가 뭔데? 속사정이 뭔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파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낮은 분양가로 분양해야 되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상가를 분양가 상한제 없는 상가를 팔아야 되는데 상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요즘 상가가 비싸게 안 팔리는데 네. 아마 그 건설회사가 그 땅을 비싸게 산 모양이에요. 상가를 잘 분양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튼 그 계산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랬다. 프로젝트가 엎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미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이 얽혀 있어서 골치 아프고 저 한 곳만 아니라 지금 그런 폭탄들이 지금 수십 개다. 이거 라는 소식입니다. 되신 분들은 진짜 황당한 일이죠. 나는 이제 돈 있으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 없어 하고 있었다가 날벼락이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전 청약이 취소된 데들이.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까? 5번 질문이라고. 씨 웃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대본대로 안 가기냐?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우리가 뭐 물어보고 싶은 대로 물어보는 거지.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릴게요. 45곳에 민간 사전 청약을 했는데 한 20곳 채 안 돼. 16곳만 본 청약을 하고 한 24, 5곳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 파주 운정지구를 시작해서 계속 취소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이 사람 못 하겠다고 이제 만세 부른다는 거죠. 네, 그런 데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조금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제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유도 있지만 그게 결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가의 수익성 문제가 더 컸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게 오늘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그 LH의 주상복합 용지를 공급할 때는 주거용 공급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먼저 좀 같이 볼까요?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갖고 온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데가 여기 파주 운정 3, 4블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위태위태한 데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빨간 동그라미들. 1, 2, 5, 6 블럭이 지금 좀 전부 다 역주에 엄청 여기가 지금 여기 GTX 운정역인데 출입구가 이제 밑으로 붙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GTX 역에서 바로 직결되는 주상복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게 안 지어져요? 저렇게 좋은 자리인데? 그런데 그제 이유가 있죠. 이게 왜 지금 지어지지 못하냐? 일단 여기 말씀드렸던 3, 4블록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상복합 단지를 팔 때는 용지를 팔 때는 LH가 이제 이 주거용지는 고정시켜놔요. 가격을. 그리고 이제 상업용지를 그러니까 주상복합에서 이제 상가나 뭐 다른 비주거용 땅을 얼마나 비싸게 살지 그 최고가를 써내는 선수들한테 땅을 파는데 여기 이제 지금 사전 청약이 취소된 주상복합 단지 3, 4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거용 토지의 가격을 2,300억을 적어냈어요. 여기 원래 예정 공급가가 261억 원이었거든요. 261억 원이었는데 그거 2,300억을 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낙찰 가격 예정 금액의 한 9배, 10배 정도 높은 가격을 불러서 여기서 낙찰 받은 거거든요. 시행사가. 네.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주거용 땅은 어떻게 딱 잘라서 주거용 땅은 주거용
비용은 주거용에게만 부담하고 상가용지 비용은 상가 사람들한테만 부담해라. 그거는 아닌데. 어차피 주상복합은 같은 땅 위에 상가도 짓고 집도 짓는 거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H에서 하는 공공택지 지구다 보니까 주거용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주거용 땅의 원가를 사전에 정해놓을 필요가 있으니 4천억에 그 땅을 샀더라도 2,500억은 주거용 땅이고 요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가 땅을 아까 2,300억 원을 주고 샀는데 예전가보다 많이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상가에서 털려면 털고 그러니까 조금은 전가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도 거의 대부분은 상가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가에 그 땅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사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평당 한 700만 원 치면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상가 공사비가 예를 들면 여기가 한 3,000평 정도라고 치면 연면적이 뭐 평당 7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든다고 하면 뭐 200억 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치면 한 2,400~500억 정도의 원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비용 빼고 땅값하고 공사비만.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건 좀 죄송하지만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 주상복합 한 1,500가구짜리가 지어지면 상가 면적으로 한 4,000평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대충 관행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944세대, 950세대 정도 되니까 한 1,000평 정도라고 어림 잡으면 1,500가구일 때 상가는 4,000평. 근데 저건 900가구. 944. 그러면 4,000평에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한 2,700~800평 정도가 상가 면적이라고 칠 텐데 요즘에 상가가 보통 한 10평에서 12평짜리로 이제 많이 쪼개서 판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산술적으로만 나누면 한 225곳 정도의 상가가 나올 텐데 10평짜리 기준으로 12평짜리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좀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0개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200개라고 치고 상가 200개가 나온다. 저기서 상가 200개가 나오고 여기 이제 상가 땅값이랑 공사비가 한 2,4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면 상가 한 곳당 거의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200개인데 2,400 들었으니까 12억.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12억이 드는데 상가 10평짜리를 12억에 12평짜리를 12억에 파니까 거의 평당 1억 원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어렴풋하게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서울 한복판에서도 팔기 어려운 가격인데. 이렇게 치면 한 거의 평당 1억 정도인데 제가 이제 이 상가 분양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분이 청량리에 주상복합 그 상가를 좀 매매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한 1,5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상가 면적이 한 4,000평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분양 매출, 그러니까 이 상가를 완전히 다 팔았을 때 목표로 하는 매출이 한 2,000억대 후반대였다고 해요. 그러면 상가 그 정도라고 하니까 계산을 어렴풋하게 해보니까 평당 평균 한 7,000에서 7,500만 원 정도의 이제 상가를 매각하게 된 거잖아요. 10평짜리면 한 9억 정도의 12평짜리면 청량리 주상복합은 9억에 나간다. 청량리도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보면 여기 청량리는 GTX C도 지나고 B도 지나고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파주 운정지구의 GTX A가 물론 지금 딱 뚫려 있다고 하지만 물론 곧 뚫릴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쳐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파주 운정지구의 땅하고 공사비가 청량리보다 좀 많이 높게 쳐진 거죠. 평당 1억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청량리에서도 8억, 9억에 간신히 팔리는 상가가 그것도 잘 안 팔렸다고 하는데 목표로 하는 게 그 정도인데. 근데 운정에서 12억에 팔 생각을 하고 들어왔군요. 그러면 시행사가 완전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왜 그렇게 계산했어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땅을 분양받을 시기가 이제 2021년 11월이에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의 정점이었고 제가 이제 다른 그 국회의원 자료를 봤더니 당시에 이제 주상복합 용지 LH가 판매하는 주상복합 용지의 상가용지 낙찰가율이 거의 뭐 9배에서 10배였던 시기예요. 당시가? 당시가 다 그런 시기고 뭐 모르겠어요. 그 GTX 역에서 주상복합까지 직결된다고 보고 연결된다고 보면 거기 뭐 파주 사람들 대충
웬만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GTX-A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유동인구 많을 것이다. 유동인구 많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비딩을 했겠죠. 비딩을 했다고 하고 시행사에서도 이게 당시에는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갔고 또 뭐 약간의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주거용을 90%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하한선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처음에 사전 청약을 할 때 세대수랑 세대원들의 세대 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변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일부 주거용 경기만 좋다면 일부 주거용 면적을 상업용으로 돌릴 수도 있고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가 수익성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상가를 좀 많이 지으면 평당 가격을 좀 덜 받아도 되겠네요. 다 팔린다는 전제하에. 네, 다 팔린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이제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네, 들어갔는데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상가는 수익률이 이제 금리랑 직결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7% 그러니까 지금 한 6% 정도 수익률로 하려면 여기가 이제 거의 월세가 한 달에 한 600에서 7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정도 매각 그 돈을 받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좀 분양하는 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지금 서울에 있는 역세권도 상가 분양률이 채 1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너무 튀고 네, 금리가 너무 튀었고 장사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파주 운정지구 3, 4블록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만 거의 2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제 뭐 시공사가 당연히 이제 책임 준공 확약일까요? 그걸 약속하고 들어갈 테고 시행사도 이제 같이 엮여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상가 쪽에서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미분양이 나면 안 나오면 분양이 안 되면 그 가격에 만약에 진짜 지금 상가 분양률처럼 10%만 분양되면 공사비 줄 돈이 없네요. 시행사가 없습니다. 시공사도 만약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공사를 했는데 못 받으면 상가로 돈을 그 공사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뭐 잡을 수 있는 게 상가일 텐데 그러면 이제 시공사도 답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 들어가는구나. 애초부터 땅값을 너무 많이 주고 들어갔다가 엎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말고 그때 말씀하셨던 데 말고 다 나머지 빨간 동그라미를 한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겠지. 여기 다 주상복합이 1, 2, 5, 6 단지고요. 승자의 저주구나. 이게 이제 당시에 같은 이제 시행사가 들어간 곳이고 이 시행사가 여기 이제 복합업무용지도 분양을 받았어요. 요걸 합치면 거의 요게 한 1조 원이 넘어요. 인창개발.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 땅을 거의 뭐 8배, 9배 낙찰가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구조는 똑같습니다. 인창개발이 큰일 났네요, 저 인창개발. 인창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가양동의 CJ 거기도 뭐 거의 땅값만 뭐 조 단위고 사업비가 뭐 몇 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아마 개발해서 분양하는 일을 또 하는 시행사가 인창개발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할 예정인데 거기가 뭐 잘 되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좀 물려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여기도 인창개발이 시공사를 구하고 있대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시공사를 구해서 사업이 돌아가면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가 땅을 비싸게 사고 들어왔고 이 수익성이 지금 나야지 시공사도 들어올 텐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뭐 적어도 적자가 안 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시공사가 있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 시공사가 실제로 들어올지 또 지금 어떤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상가를 분양시킬 수 있을지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본청약이 내년으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올해 1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아마 중도금 땅을 샀으니까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도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뭐 시공사를 잡지 못한다면 여기도 이제 어그러질 수 있는데 여기가 거의 이제 800세대니까 한 1600세대 정도 이제 사전 저기를 했던 곳이고 지금 한 뭐 여기 쪽에 있는 한 600에서 700분 정도가 아직 사전 청약
남아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사전 청약을 취소해버린 3, 4블럭에 지금 한 400분 정도가 있고 여기만 해도 지금 벌써 1000세대가 지금 얽혀 있는 거잖아요. 뭐 비슷하겠죠. 여기서 못하는 사업을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리가 없죠. 않겠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인창개발이라는 곳하고 DSR라는 곳하고 여기 이제 물려 있는 금액 자체도 좀 다르고 뭐 다른 곳에 이제 사업이 잘 풀리면 뭐 그 돈으로 좀 버퍼가 될 수 있긴 한데 여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낙관하기가 힘들죠.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 인창개발 쪽에서는 뭐 자기들은 지금 시공사 열심히 구하고 있고 그 시공사들이 이제 오고 싶다는 데도 있고 네. 어떤 조건을 맞춰보고 협상 중인데 예. 아직 뭐 경기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그걸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 이걸 지켜보는 분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잠깐 뭐 했지만 이 네. 사전 청약과 관련돼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 분양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전 청약 받았더라도 내가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네. 여기는 일단 찜 하나 해놓고 뭐 다른 데도 하니 뭐 나는 뭐 그냥 옵션으로 하나 갖고 있어서 마음 편합니다였지만 네. 이 민간 사전 청약은 그 통장을 딴 데 못 썼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 비용의 상실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좀 구제해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네. 시행사가 그냥 엎어졌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유 참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나요? 국토부에 좀 이렇게 먼저 이제 LH가 여기서 땅을 판 사람이니까 예. LH 사장님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LH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LH가 입지를 판단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착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뭐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신 올리겠다? 대신 아파트를 짓겠다? 땅을 다른 시행사를 구해서 팔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공공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분양하고 우리가 상가도 분양하고 해서 뭐 손해보면 우리가 그냥 떠안고 LH니까 네, 네. 잘 팔리면 이익 보는 거고 네. 그렇게 하겠다? 자식들 그걸 검토하겠다. 뭐 새 가슴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한번 해보지도 않고 남자가. 근데 이제 매우 원론적인 입장이기도 예. 하고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할 건지를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제가 국토부에 여쭤봤더니 뭐 지금 청약통장 부활시켜주는 거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승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원래 사업하고 또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별개의 사업을 승계하는 게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나 아직 미비하기도 하고 법 만들어서 승계시켜 주든가 그다음에 해야지. 이제 뭐 사전 청약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진짜 나쁜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국토부에서. 야, 그거 진짜 왜 나쁘다. 그러지? 진짜 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마치 이게 그때 사전 청약할 때는 네. 여러분 자꾸 집값 올라가는 거 초조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빨리 사전 청약 받을 테니 이걸로 당첨된 분은 이제 집 마련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놓고 불확실성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냐고요? 와, 네. 그러면 네, 그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민간 사전 청약 장기가니까 편하게 얘기했겠죠, 그죠? 네. 솔직히 속내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겠지. 에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만약에 그 사전 청약을 도입했던 정부가 지금도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보였을까 싶긴 해요. 지금 이걸 엎은 그 시행사나 국토부나 LH에서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반응했을까 싶긴 한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사전 청약한 거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그 정통성을 이은 이재명 정부였다면 LH가 그냥 다 떠안고 해줬을 텐데 정권 바뀌어서 안 해준 뭐 LH가 거라고? 떠안았는지 시행사가 안 엎었는지 모르겠으나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렇게 대책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국회로 간다 그러잖아. 지금 안 그래 그래도 저 2% 오늘부터는 이런 얘기 자꾸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뜩이나 오늘 지금 부품 구매 지금 국회에 가기로 지금 거의 했기 때문에 지금 2% 좀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사전 청약이 원래 사업 취소나 위험이 이제 커질 때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이제 없었는데 지금 그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청약통장 부활하는 게 다인 거잖아요. 뭐 중간에 청약통장 해지했거나 뭐 소득이 올라서 자격이 안 되거나 뭐 딴 데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사전 청약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GTX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한 데가
한 1억 정도 그 여기보다 낮게 분양가 있는데 300대 1인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여기는 입지가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청약통장 부활시켜줄게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테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예. 또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오늘 뭐 보도가 좀 됐는데 동탄 쪽에서 또 사전 청약이 취소됐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주상복합. 아 이것도 똑같이. 예. 예. 여긴 세대 수가 한 110 뭐 몇 가구 정도 되는데 예. 여기 동탄의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예. 이제 사전 청약이 취소됐는데 여기 주민들도 뭐 처음 여기는 사실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좀 분양가가 비싸서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 틈에 이제 이 틈에 하나 둘씩 그냥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는.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LH에서 그럼 우리가 지을게 하더라도 네. 그냥 LH는 별도의 공사로 그냥 땅이니까 자기들이 짓는다는 거지. 네. 사전 청약이 구제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피해자들 여기 사전 당첨자 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법과 제도적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법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제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 이런 일일 때 당사자를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도 당연히 법이 없겠죠. 네.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걸 구제할 법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법이 없으니까 구제 안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스탠스가 아니 본인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되게, 법은 의원 입법 뭐 해가지고 본인들이 법안 다 만들어서 의원 이름만 따가지고 입법도 잘도 하더만 왜 이럴 때만 법이 없다고 그래요? 자, 발언은 오늘부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국토부도 뭐 사정이 있겠죠. 네, 예.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큰일이네. 뭐 계속 이게 이제 사태가 좀 확산할 것 같고 예. 이분들도 뭐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뭐 LH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당장 뭐 어떤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참 답답하겠네.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걸 뭐 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하여튼 우선권을 준다든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권 주는 게 승계예요. 물론 물론 그렇죠. 네. 어쨌든 네가 신청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네가 일단 신청을 해야 우리가 구제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자동 승계는 내 집 말은 된 줄 알았잖아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고 또 적어도 가격을 보고 이제 선택할 기회는 줘야지 이제 본인들한테 그렇죠. 주어진 뭐 2년간의 기회비용을 민간이 하는 프로젝트라면 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부에서 사전 청약하라고 해서 한 건데 사전 청약을 그걸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지 말았으면 그러니까 민간 프로젝트에는 사전 청약 받지를 말았어야죠. 맞아요. 공공주택에서만 사전 청약 받고 민간 주택에는 사전 청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사실 그때 민간 사전 청약을 하면서 그 공공 사전 청약인 경우에 다른 곳도 사전 청약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본 청약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막아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설사 그러니까 시행하는 곳에 되게 그 어드밴테이지를 준 거거든요. 이분들 어디 가지 말고 니네 여기 그렇죠. 지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거였는데 소비자는 약속 지켰고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약속 안 지키고 본인들은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뭐 계약금을 이제 잃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정부나 LH는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같이 싸워줘야 민주시민입니다. 그 동료 시민이 유주택자건 무주택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누가 봐도 억울한 일 벌어졌잖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게다가 이분들은 무주택자에서 처음 유주택자가 되시려는 분들인데. 아니 그렇다고 더 보호해줄 필요까지는 없어. 저는 약간 더 동조가 돼. 아니, 그냥 동료 시민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주택자니까 더 도와주고 할 것도 없고. 게다가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아파트만 사전 청약을 했다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도 손해가 되게 제한됐을 것 같은데 이 주상복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사전 청약 취소했는데 다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그 상가라는 게 경기 변동성이 크잖아요. 경기에 그렇죠. 따른 변동성이 그렇죠. 큰 곳인데 그걸 네. 같이 엮어놓으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탄을 맞은 건데. 근데 같이 엮지 않을 방법은 없죠. 건물 안에 상가도 짓고 그 위에 아파트 짓는 게 그러니까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은 사전 청약을 하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주상복합으로 짓는 아파트라면 네. 사전 청약을 아예 받지 말았어야 된다. 너무 리스키한 거였다. 그 지난 이제- 정부가 잘못했다. 그게 왜냐면은 그게 잘못했네. 뭐 경기가 좋을 때야 사실 그게 안 드러나지만 예. 경기가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이런 리스크가 숨어져 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경기의 변동이라는 건 있고 리스크라는 건 있잖아요, 사업에.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네. 그냥 미안해, 네. 안타깝다 하고 끝나니까 문제예요. 사실 사업은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억울한 분들을 구제할 방법만 찾으면 되지. 그걸 처음에도 사전 청약 받을 때도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음. 그 사업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니냐. 100% 되는 거라면 지금까지 다 사전 청약했지. 그렇지. 왜 착공하고 청약했겠냐. 음. 뭐 그랬으나 에이 설마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뭐 집값 잡느라고 사전 청약 받은 건데 설마 그걸 나 몰라라 하겠어 싶었는데 야, 하여튼 뭐 이거는 지난 정부 알겠습니다. 때 그 이른바 해놓은 그러니까 싸놓은 X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잘 됐다 이러고 있으려나? 대충 뭉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럼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정부니까 그런다고 지난 정부로 화살이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같은 정부인데 이거 해줘야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 그러면 2%가 좀 화나면 진짜 국회 갑니다. 2% 화나지 않게 네 저희들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좀. 정말 이런 건 딱딱 해줘야지. 이런 거 저희도 바쁩니다. 이런 거 얘기하기. 항소기자도 바쁜데 지금 2번이나 취재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겨우 이거 하러 국회 가야 되겠냐고. 진짜. 알겠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되게 안타까울 테니까 그럼요. 신경 좀 써주세요 좀. 바쁘신 거 알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다른 데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동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또 파주뿐만 아니라. 보여줬잖아요. 네, 동탄에도 있고 지금 영종도에도 지금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영종도라든지 인천 검단 이런 곳에 사전 청약이 좀 몰려 있어요.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파주 은정이랑 조금 전에 소개해 준 동탄에서는 이미 어그러졌고 영종도에도 지금 한 곳인가 두 곳인가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예. 거기도 뭐 사업성이 좋지는 않겠죠. 똑같아. 거기도 네. 주상복합 예, 사전 예. 청약.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어차피 이제 그럼 인천 개발이든 DS 어디요? DS 네트워크스. 거기는 이제 계약금 몰취당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다시 입찰하면 네.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는 입찰 안 할 거 아닙니까? 사업성 계산 그렇겠죠. 다시 하고. 그렇겠지. 그렇죠? 네. 그럼 누군가 입찰을 하겠죠. 네. 그럼 당첨되겠고 그 사람들이 지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전 청약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옛날에 그분이 청약을 하시든 네. 다시 청약 통장 모집해서 하든 네.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짓고 그분들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일정만 조금 뭐 차질 있는 거지 될 텐데 네.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지? 그러게요. 국회로 가야 되겠다. 국토부로 가야 되나? 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NH로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나 참. 알겠습니다. 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겠지? 그래 하겠지. 지금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우리가 말을 못해.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래도. 네.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 안 하면 할 때까지 네. 언더스탠딩이 그 청약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네. 억울한 사연, 억울한 심정을 듣는 그 인터뷰 시리즈를 해야 시간을 돼. 미니 인터뷰를 계속 내보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수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